이제 곧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전 국무총리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바로 반갑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모시고 바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의 제목은 도전 정신의 씨앗을 심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도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검사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검사들에게 당신은 비전이 뭐냐? 이렇게 이거 다 되네요. 네. 그렇게 물었더니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전 뭐냐 그러니까 법조인인데 비전을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비전이 뭡니까? 도전입니다. 예?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어떤 분은 도전. 또 물론 공산국가로 만들어가는 도전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질문 하나만 해봐도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뭘까요? 뭐 답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훈련받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제가, 주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비전을 얘기한다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함이에요. 함. 결혼할 때 주는 함이 아니고 됨과 대비되는 함.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저의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함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갖고 가면 연세 드신 분도 얼마든지 앞으로 할 일이 있고, 젊은 분도 할 일이 있고, 성공한 분도 할 일이 있고, 또 실패한 분도 할 일이 있어요. 이거를 됨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비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공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성공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함으로 말하면 정말 할 일이 많죠. 어제 제가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약속을 해서 갔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올해는 못 있었고 잠깐 있다 왔습니다만은 이런 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제때 식사 못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주겠다, 식사를 제공해 보겠다. 이건 뭐 큰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겠다. 또는 그것도 내가 될 수 없으면 그 무료 급식 활동 하는 데 가서 그래서 밤낮으로는 봉사를 하겠다. 정말 멋있는 이런 전달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젊어서는 대학 들어가려고 그냥 애를 많이 쓰고, 대학 들어오고 나서는 취직하려고 어디로 갈 건가 또 애를 많이 쓰다가 취직하고 나면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과장 돼야지, 부장 돼야지, 뭐 임원 돼야지,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시켜야 되지. 우리 인생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전 정신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이런 제목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됨이 아니라 함이 되면 얼마든지 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고 하면 좌절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함은 좌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제가 이제 방향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 내가 길지 않으니까 짧게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 경제는 편안합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계속 관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또 뭐 세계에서 원하신 보도 보면 다른 나라는 25%인데 우리는 26%로 하겠다. 이 동맹국가가 더 힘들게 하는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경제 어렵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위험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북한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또 전쟁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이 있는 곳이 몇 나라 안 돼요. 세계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은 거기에다가 우리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큰 짐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정당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편안해 뭐 이런 사람은 저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 중에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왔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거쳤어요. IMF도 거쳤고 또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뭐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다 1년 만에 맞췄어요. IMF 어렵다고 하는 것도 1년 만에 끝냈고 금융위기도 쉽게 끝냈습니다. 그것은 뭐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위기 극복의 이걸 뭐라 그래요? DNA가 있다. 말씀 잘하셨네. 그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큰 위기인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그 해결책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라도 이런 위기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학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짧게 몇 얘기를 할 텐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까 20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8분. 네? 10분 지나갔다고. 그래 12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12분 안에 이거 다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꾸로 하자. 거꾸로 하자. 벌써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남들 가는 대로 가보면 거기서 승부를 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꾸로 간다고 해서 손해 볼 일도 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니섬 아시죠? 마니섬? 남이섬. 오랜만에 되니까. 남이섬 아시잖아요. 남이섬이 한창 젊은이들의 가고 싶은 꿈이었고
거기서 뭐 결혼한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낙후돼 가지고 나중에 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남이섬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하나. 뭐 매사를 거꾸로 하는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남이섬에 놀러 와가지고 쓰레기를 잔뜩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품을. 거기 조금 손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본인은 못하지만 미술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걸 한번 조각품을 만들어봐라 했더니 그 빈병으로 멋진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못 봤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습. 나중에는 그 남이섬의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거 뭐 레일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뭐 짐 하여튼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타고 쭉 넘어가니까 그게 명소가 돼버렸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남이섬을 바꿨습니다. 거꾸로. 이분은 이름이 강우현입니다. 근데 가면 만나면 자기 이름을 써줘요. 근데 강우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니은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밑에서 좀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맨 위에 가면 강이에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분에게 한번 써달라고 해보세요. 써줘요. 하면서 금방 강. 야, 이거 어떻게 그러냐. 글자가 그럼 시원치 않냐? 아주 예쁘게 잘 써요. 거꾸로 해도. 저는 어려울 때마다 거꾸로 해봐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이분이 이제 남이섬을 살려놓고서는 저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남이섬은 남이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제주도에는 탐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뭡니까 그 무슨 돌 나오잖아요. 화문석인가? 아산섬. 예, 그런 걸 갖고서 거기서 또 이걸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뭐 맨 처음에 2000도로 해보고 1500도로 해보고 1000도로 하다 보니까 뭐 1200도에 제일 좋은 작품이 나오더래요. 이래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도자기도 만들지만 이걸로 이제 예술품을 만들고 또 거기 가서는 이제 이렇게 뭡니까 개발을 잘 못하니까 땅을 팔 때 나온 흙들도 다 잘 재활용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멋진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바다도 보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했어요. 자, 첫째는 거꾸로 하자. 그러면 위기에 길이 생긴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하라. 위기 때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먼저 해라.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면 힘듭니다. 안 돼요. 근데 먼저 하면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사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거의 뭐 잔소리 많이 듣고 꾸중 듣고 요즘 뭐 꾸중은 잘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꾸중도 안 듣고 잘한다는 칭찬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활용했던 것은 뭐냐면 먼저 하잖아요. 먼저. 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까요? 지시하기 전에. 뭘 해라 라고 지시 받은 다음에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80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잘해봐야 85점.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구도가 다 있거든요. 아, 이걸 요거 만들어야지 해놓고 지시를 딱 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먼저 내가 하면 지시받기 전에 먼저 하게 되면 상사가 상상하지 못한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칭찬받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걸 토대로 해서 배운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이 생겨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만약 성공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무슨 뭐 머리가 좋아서보다도 여러분 먼저 하는데 머리 좋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남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남 안 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방향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해라. 같이. 내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지나면 적이 생겨요. 적이. 내가 혼자 하면 결국 적이 생깁니다. 지가 못 잘났다고 혼자 저래네 뭐 이래가면서. 근데 같이 하면 적이 훨씬 덜 생기죠. 조금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이 못하는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뭐 천재들은 혼자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특정한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정말 세계 최고의 천재가 있다면 그럼 혼자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삼겹살이라는 말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바로 같이 하는 것의 의미다. 네 번째는 뭐 리더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앞서가야 되겠죠. 앞서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면 또 타깃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면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찌그러져요. 공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가되 반보만 앞서가라. 이 앞서가나 아니나 알 수 긴가민가 할 정도로 살짝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같이 가기도 쉬워요. 다 같이 갈 수 있거든. 이게 시기가 생기는 것은 내 못하는데 저놈은 너무 잘해. 이러면 좀 이따 보면 이제 시기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보를 가면 이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한 발, 두 발씩 걸어가려고 하면 괜히 힘들죠. 근데 반보씩 가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걸음 앞서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두 걸음 앞에 가다 보면 지금은 갈 수 있는데 금방 쓰러진다. 그러니까 반보만 앞서 가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잘하자. 처음에. 누구든지 만났을 때 처음에 잘하면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인상을 잘못 주면 그러면 이제 아주 평가가 나쁠 수 있죠.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군데를 오고 갔었어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갈 때마다 뭐 거기 가면 되게 한 1, 2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인데 갈 때마다 처음 3달은 거의 그냥 잠 안 자고 일을 했어요. 처음 3달 뭐 상징적으로 3달인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몇 배 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하무게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거기 실수 안 하면 또 잘하기까지 해. 이래서 평이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아이고 황하무게가 왜 그랬지? 이렇게 너그럽게 봐서요. 근데 제대로 안 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쩌다 한번 잘하면 저 꿰뭐가 웬일이야? 왜 거꾸로 비아냥거리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 잘해서 그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승지적으로 좀 편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건의를 하면서 삽니까? 건의 안 하고 살아갑니까? 건의 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에게 건의 하면서 살죠. 이 사람하고 잘 될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간을 가면 잘 간다. 중간을 가라.
앞서가서 뭐 건의하고 뭐 이렇게 교촉을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따라가고 같이 가고 지시하면 받고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혁신적인 사람들은 늘 건의할 거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그 열심히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뭐 두 종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많이 해라.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부터 있어요. 건의하면 다 상사들 싫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의해서 아이 너 좀 건의해서 고마워. 이러면 정말 좋은 상사인데 이걸 두 번 세 번 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금방 짜증내고 말아버려요.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웃으면서 건의하자. 살살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면 웃는 얼굴 침 뱉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건의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인상 쓰면서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잔뜩 써가지고 말 잘못 할까봐 또 내가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뭐 날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실제로 보면 건의를 편안한 그런 웃으면서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냥 긴장됐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지혜는 웃으면서 건의하면 그러면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얘기할 걸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얘기를 해야 이게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냥 실없이 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맨 처음에는 커피도 몇 잔 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커피 맛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된다. 자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를 말했습니까? 6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거꾸로라. 둘째는? 셋째는? 같이 하자. 넷째는? 앞서가라. 다섯째는? 처음부터 하자. 여섯째는? 건의. 아니 웃으면서 건의하자가 아니라 초점은 웃으면서 건의하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자.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자. 사실은 대부분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길 막힌다고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뚫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신년인사회를 갔었어요.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갔었는데 이분들이 다들 그래요. 과학자들인데 지금 이 나라가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탄핵 직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사방에 길이 있다 이랬어요. 사면초가에 사방에 길이 있다. 없는 길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 쓰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방에 길이 있냐? 넓은 길이 있다. 해외로 나가자. 우리 옛날 자원외교 때문에 실패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들 해외에 가서 뭐 자원외교 하는 거를 이제 다들 포기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든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데로 가서 길을 찾자. 또 우리가 잘하는 길을 찾자. 우리가 못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과학기술, ICT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걸 하자. 그래서 과학기술 협력회의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AI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AI가 만들어지고 또 얼마 전까지는 4.4 산업혁명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과학기술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셋째는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창업, 또 스타트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취직하는 건 어렵지만 창업하는 건 안 어렵죠. 아니 어렵다기보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그때 3조 5천억 정도의 이런 펀딩을 조성해서 그 많은 이제 창업인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네 번째는 제가 사방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사면 철학하라고 말하니까 제가 사면에 길이 있다고 그런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다. 그 뭐냐? 뭘까요? 하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 뭘까요? 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규제로 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규제. 지금 우리나라에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규제라는 게 어디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건데, 법 하나 만들 때마다 5개, 10개의 규제가 붙어 있어요. 법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많은 규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규제를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규제, 먼저 이제 그쪽 지역에 기업들에게 다 묻습니다. 뭐가 어렵냐? 그럼 이제 건의들이 들어오죠. 그럼 정부에다가, 부처에다가 이거 다 이 중에 풀어줄 거 뭐 있냐? 그러면 막 찾아요. 예를 들어서 2,000개의 건의가 왔다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뭐 거의 다 풀고 뭐 한 200개 정도 남아요. 풀 수 있는 걸 안 푼 거예요. 그 200개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푸시를 해가지고 더 풀어봐라. 그럼 나중에 보면 이 200개가 한 20개 정도 남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가서 현장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개가 나중에는 3개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은 거의 그 정도예요. 한 3개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해 놓으면 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도전 한국인의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전화 주시면 제가 정말 잘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나라는 정말 어렵고 탄핵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도전해서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히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을 모시고 우리 수상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이제 조기 어나운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